선거 정말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3자 대결 조사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김문수 뭐 27.8% 나오고 뭐 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한 30% 중반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라고 전제하고 했을 때 정당 지지율보다도 못 얻는 거잖아요. 이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지층도 빨리 결집시킨 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층도 이 후보에 따라 저 후보 뭐 내가 지지할까 말까가 되게 이제 이 정도 한 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정당의 지지층의 9%는 그 후보를 지지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경선 후유증일지 탄핵 후유증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그러면 빨리 이것들을 하고 다음에 외부에 있는 인물들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면 이제 지지층도 옮겨올 수 있는 거죠. 화학적 결합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당의 지지자들도 후보에 따라서 지지 표출을 다 안 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니 그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 이제 대선에서도 항상 단일화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결국 성공한 사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가능하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 협상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방식이든 해서 단일화를 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만약에 뭐 한덕수 후보가 네.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완전 양보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든 되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봤을 때 방식으로? 네. 두 사람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 방식이 매끄럽진 않더라도 두 사람 간 단일화는 울퉁불퉁하든 뭐 이제 거칠든 해서 되기는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라는 것은 두 명에서 한 명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두 명의 단일화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 지지 기반이 일단 비슷하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들을 좀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게 4명 있는 조사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정해졌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뭐 36%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해서 사이에서 3분의 1과 뭐 3분의 2 정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한 명 누가 됐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층 되는 거하고 차이가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준석 후보 등 외부에 있는 사람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빅텐트라고 부르든 아니면 전체 뭐 단일화 추가 단일화든 해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가야 단일화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보수에서 단일화 한다면 이준석과의 단일화 논의로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준석 후보는 이제 완주 의사를 수없이 밝히고 있어요. 네. 제발 내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빅텐트에. 근데 이제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떤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20대, 30대 젊은 층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들이 좀 많은 거죠. 물론 네. 그 외의 층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층에도 이제 이준석 후보에 이제 대한 이제 배타적 지지층들이 있고 네. 구도가 짜여졌을 때 또 지지를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지 후보 선택은 그 사람만을 지지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지지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자대결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막 1%, 2% 막 이런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3자 대결 조사로 추렸을 때는 두 자릿수 가까이 나오는 조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외에 3번을 선택하려고 하는 흐름들 더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약간 사회 물리학적 접근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친구가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삿짐을 같이 옮겨주잖아요. 네.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한 다음에 짜장면 짬뽕 손들어 하는데 꼭 10명 중에 한 2-3명은 나는 볶음밥.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두 개의 선택지가 그 수많은 대중들 다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물론 양자 대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제3후보가 캠페인만 잘하잖아요. 그럼 두 자릿수 이상은 반드시 얻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캠페인을 잘 하게 되면 두 자릿수
가능하다고 보고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제3후보 잘 부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존재감을 얻을 정도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냐에 또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로 선거에 좀 강하고 실제로 뭐 동탄에서 좀 입증을 그렇죠. 한 부분이 있긴 해서 지금도 보니까 뭐 수치로 막 드러나진 않지만 강남역에 또 캠프도 차리고 좀 젊은 층들을 많이 공략하고 또 TK도 지금 계속 거의 매주 지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오히려 약간 밑바닥 민심이 약간 어차피 지선거라면 준석이 한번 표 한번 줄까 뭐 이런 여론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럴 때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은 이런 후보들 내세우는 후보는 이렇게 하죠. 미래의 한 표. 미래 네, 뭐 이제 이러면서 저 개인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 TV 토론을 이제 사회, 경제, 정치 세 분야 아마 3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주목되는 거는 아마도 뭐 이준석 후보의 재기발랄한 플레이 네. 아마 이것들이 이제 제일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당선권에 간다. 그래서 뭐 구도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지지율은 훨씬 좀 뛰어넘는 의미 있는 최종 완주를 한다면 뭐 가능성들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동탄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고 민주당 평가가 더 많이 가죠. 예, 되는데 지금 3자 구도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3등이 되더라도 어느 쪽을 좀 붕괴시켜서 저쪽을 교란시키느냐 이게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3자 구도면은 아마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는 구도.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그 득표율이 제법 낮아진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구도인 것이거든요. 3자 맞아요. 구도가 나오면 이제 1강, 1중, 1약이 그냥 세팅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3자 구도가 나오면은 뭐 어느 1위 후보가 50%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못 넘고 42%가 됐.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제 제약이 있었다. 하는데 양자구도였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뭐 그것을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선거에서는 사실은 뭐 득표율이 물론 중요하긴 해요. 뭐 그러면 이제 정당성을 더 많이 확보한 것이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뭐 이제 대통령학 권위자라고 하는 이제 폴 씨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 3가지 중요한데 평소에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이제 그때 지지율 있잖아요. 중요하고. 왜냐하면 권위를 다시 부여받는 거거든요. 네, 매우 중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 내 여당 의석수예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분 표현은 캐피탈, 자본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그거 없으면은 못 한다는 이번에 보여줬죠. 예, 보여준 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3번째로 이제 꼽은 것이 당선 시 득표율이에요. 당선 시 득표율. 그러면 이제 그걸로도 나 이만큼 정당성을 부여받은 인물이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는데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이 3개 중에서는 제일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선거는 한 표라도 많아서 당선되면 당선되는 것이니까요. 그 지난 대선이 네. 그랬던 잃어버리는 거죠, 뭐 사실은. 아까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실 네. 때 이번 대선 후에 어떤 공간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도 이번 대선 후에는 어떤 보수 재편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이 그 대선 후에는 네, 만약에 개혁신당의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은 독점적인 걸 누릴 수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당을 변화시키는 인물로서의. 근데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를 이번 대선에서 할지 뭐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 위상을 만약에 안 하고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아니면 사실은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동훈 전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서 내가 위상을 공고히 해야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에, 예. 또는 들어오기 전에 못하게, 예. 뭐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이제 꽉 그 자리를 잡기 전에 나도 빨리 들어가서 좀 해야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전망을 쉽게 하기는 힘드는데 두 사람의 정치 진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부분은 이전에는 혼자만 아마 생각했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제 이번에서의 성과 이 부분을 있게 되면 약간 좀 고민이 되거나 복잡해지는 어떤
판단의 변수로서 매우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대권 후에 그 보수 세력의 재편도 상당히 기대가 두 사람 간의 경쟁도 경쟁 구도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